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63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유교사님 수행기입니다. 이 유교사님 수행기는 1984년 6월 15일 발행된 이종석, 김정숙 공저의 인간 하나원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라는 저서의 371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유교사님 수행기 하나원 12월 17일 아침 9시 30분경 청와대의 부름이 있어 곧바로 보내주신 차에 일로 경인 고속도로를 단숨에 캐저하여 청와대에 도착하였다. 유교사님께서 오늘 전라남도 나주군 노안면 유곡리 현해원과 같은 나주군 산포면 신도리 호해원의 양지해 기금으로 나 정착존의 자립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종돈 보내기 사업 1차분 55두를 인도하시려고 양지의 권총무는 문공부 장관 부인인데요. 권총무님 그리고 작가 이호철 씨 필자 외 3인이 수행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지해라고 나왔는데요. 양지해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는 1964년 12월 11일 유경수는 양지해를 발족하였다. 정부의 고관들과 국영기업체 및 군의 고위 장성 부인들을 망라하여 조직한 양지해는 응달의 여성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주려는 뜻에서 대외적인 봉사와 국민에게 내핍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내핍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려는 대내적인 목적을 지니고 설립된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듣고 보고만 하던 헬리콥터라는 잠자리 비행기를 그것도 대통령 각하의 영부인을 모시고 탄다는 것은 너무도 공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날씨는 소춘 같은 따뜻한 일망천리의 쾌청한 날씨다. 헬리콥터는 자꾸만 상승하면서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데 서울의 파노라마는 정말로 위대한 장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히 하며 삼가는 태도가 있음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춘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10월을 달리 이르는 말. 그 다음에 일망천리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보이는 거리가 천리나 된다는 뜻으로 끝없이 넓은 모양을 이루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로만 비행하는데 전개된 산하는 어쩌면 그렇게도 햇빛이 가득 찬 찬란함과 고요함과 온화함이 충만해 있을까? 산하는 겨울 탓인지 빨가숭이 나시인의 낮이이며 산에는 나무가 없고 강에는 물이 없는 야계인데 이 산하에 우리의 조선이 살고 묻히고 연금 5천년의 땅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산하를 가꾸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치솟는다. 여기서 야계라고 하는 것은 들꽁과에 속한 새를 이르는 말입니다. 16, 17세기 근대의 여명의 우리의 지도자는 비정, 견유, 당쟁에다 오랜 외란, 호란의 처참한 난리 등등의 정치, 경제, 문화가 쇠퇴되어 민족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백성은 절망에 거칠어지기만 하여 이리저리 삶을 찾아 남부여대한 유망의 기약길을 방황하다 보면 사랑이 메말라 의식주가 간데없는 터에 일제의 식민지 착취에
민족은 성장을 못한 채 다시 유망의 이 산에 노령 연해주 북간도 미주의 어느 동서남북에 울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기서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그르치는 나쁜 정치, 그 다음에 견유라고 하는 것은 기성의 권위와 가치를 멸시하여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학자, 그리고 당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 당파 혹은 정당들끼리 벌이는 싸움, 그리고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외인이 일으킨 난리, 우리 임진왜란 이런 것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호란은 163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국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제2차 침입으로 일어난 난리, 이걸 호란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부여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남부여대는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짐을 잇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것, 그리고 기아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주림,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비정 아래 문둥이가 어찌 사람 천신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짐승이지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의 비참은 무엇이라 할까? 허다한 병명치고 문둥이가 뭔가? 원숭이, 고양이, 문둥이가 동물적이 아닌가? 이렇게 짐승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운명이란 오직 할까? 사람이 사는 세상 밖에 내쫓고는 저주, 학대, 혐오, 기아, 병고에 신음하면서 인간 박탈로서 산송장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생명의 위협과 서식 거절의 잔악한 비정이 채찍질을 하기만 하였다. 나병이 누가 전염병이라 하였나? 아직도 연구실 속에서조차 나균 배양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나병이 전염이 된다면 벌써 나병은 해결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병을 짊어진 나 환자들이 인류의 가장 잔혹한 비참을 혼자 짊어지고 신음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지 않은가? 나 환자는 병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죄인가? 어찌 이다지도 벌치고는 엄청난 천형을 짊어져야 하는가? 나병은 빈곤에서 오는 병이다. 1년에 쇠고기 한 근 정도만 먹는 사람이면 나병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 나 환자의 95%가 농촌의 가난한 집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나 환자는 더욱 참혹한 비극에 죽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업병을 이 땅에서도 1955년 7월 15일 미국에서 나병 연구를 하신 유준 박사님이 귀국 즉시 나병은 낫는다, 나병은 고친다, 또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 환자는 이 복음의 갱생의 길을 찾는데 열중하였다. 그러나 나병에 대한 오랫동안의 오류와 편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나 환자는 병을 완치했어도 나 환자 그대로고, 어찌 사람 구실을 해보려 해도 전통사회는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접촉에서 생활이 생기는데 여전히 거부 현상은 굳기만 하다. 낡은 오류와 편견을 타파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라 하겠다. 5.16 군사혁명은 이 나라의 혁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 환자들에게도 처음 있는 나 해방의 혁명을 가져다 준 것이라 하겠다. 혁명정부는 정희섭 장관과 유준 박사의 진력을 받아들여 완치된 나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일대 영달을 단행하였다. 울어도 불길 없는 감격의 절정에서 전통사회의 동화는 지난한 일이어서 우선 인간 회복과 사회 복귀로서 정착촌을 정부에서 마련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희섭 장관과 유준 박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섭은 해방 이후 보건사회부 장관, 노동청장 등을 역임한 관료, 의사, 정치인, 군인이었으며 평안남도 평원 출생이고 1943년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의사가 되어 중국으로 건너가 2년간 허난성과 저장성 등지의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준 박사는 경성의전, 서울대의 전신이지요. 경성의전을 졸업 후 1941년 1월부터 약 1년간 스호우 원장 밑에서 의사로서 소록도 갱생원에 근무한 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61년 12월 27일 인천시 청천동 청천농장을 시발로 하여 오늘날에는 90개소의 정착촌이 이 땅의 방방곡곡에 산재하여 망실의 나환자가 인간 회복의 인력 자원으로서 개발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 번도 사람 구실을 못해본 못 살아온 사람들의 생의 집념은 정착촌 10년의 눈부신 발전을 하여 뉘라서 이 정착촌을 언제 걸식하던 문둥이촌이라 부를까. 이제는 우리 문둥이도 신부의 국민이라 애치고 싶으며 미감하라고 업신여기고 교육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천대스럽게 자란 이 아이들도 지금은 일선에서 월남에서 군인으로서 거절의 사회로 역군으로서 여자아이들도 멀리 애국까지 나가 국위선양을 힘쓸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부는 일본식 단어로 호적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란 뜻이나 여기서는 새 삶이란 뜻으로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영명하신 박 대통령의 나해방의 높은 인간애이며 또는 유교사님이 지고하신 몸으로 방방곡곡의 나환자촌에 수시로 출입하시면서 경원의 손을 만지며 격려해주며 나인들의 어려운 청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깊은 사랑의 자애의 정착촌 생활은 일진일증하고 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이 링컨 대통령이 없었으면 과연 이룩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추구할 때 한국의 나해방이 박 대통령과 유교사님이 등극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루어졌을까 생각할 때 우리 나이는 두 분을 종교 이상으로 거룩하게 숭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도 유교사님은 나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탈 것에 약하시고 참을미에 고달픈 몸으로 멀리 전라도 땅 끝 간대에 비행하시는 것이다. 유교사님께서는 양지회의 중요 사업 가운데에서 전국 음성나환자 정착촌 지원사업이라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마련하여 86개 정착촌 등록단체에 대하여 ABCD의 4등급으로 세분하여 그 지원 규모는 첫째, 전국 86개 정착장의 문고, 교양, 농업, 아동 1구좌 41권씩을 일괄 배당했고, 두 번째로 생활정도 B급의 정착촌 37개 지역에 5세대당 암자돈 1마리씩을 배당하였고, 전국적으로 470마리의 암자돈을 지급하였다. 세 번째로 생활정도 CD급의 정착촌 34개 지역에 1인당 피복 한 벌 이상의 기준으로 5,581벌의 각종 동기피복을 할당 지급했으며, 동피복은 양지회 회원들이 약 2개월간 합동작업으로 제작한 피복들이다. 이런 지원 내용에서 필자의 관심사는
자돈 예탁제가 나인들의 진로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 예탁제의 골자를 추리면 네 번째, 배정된 씨돼지가 어미돼지가 되어 첫 배의 자돈을 분만하여 젖을 뗄 때 각 씨돼지마다 암자돈 2마리를 본해에 납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의무는 끝납니다. 다섯 번째, 그 암자돈은 또다시 귀 정착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타 정착촌에 곧 배당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본해는 귀 정착촌에서 위 조건을 수락하는 즉시 자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귀 정착촌에서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음 순위의 정착촌에 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등입니다. 이 골자에서 유교사님의 높은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우리는 기어코 성공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자돈 예탁 운동화하여 전 정착촌을 단지화하여 구라파에서 폐전하여 가난한 정말을 란드레이스 돈으로 구라파의 햄 베이컨계를 장악 석권하여 정말이 오늘의 부국으로 부흥한 바와 같이 나인들도 이번 유교사님이 보내주신 이 란드레이스 돈을 갖고 우리나라 식생활 근대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세지, 햄, 베이컨을 나인의 힘으로 공급하여 싸고 좋은 육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영양 개선의 한편으로는 육식으로 오는 나병 근절에 이바지하고 천하디천한 나인의 여생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봄직도 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나왔는데요. 정말은 덴마크를 한자로 표시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란드레이스 돈이라는 돼지가 등장하는 랜드레이스라는 돼지의 품종인데요. 덴마크 제레종을 대요크셔로 개량한 흰 돼지이다. 머리가 작고 귀는 앞쪽으로 늘어졌으며 몸통이 길어서 대퇴부가 발달되어 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돈 예탁제의 성공을 기하기 위하여 어떤 기부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하늘에서 돼지 꿈을 생각한다. 이 하늘에서 생각하는 상념을 공상이라 하면 어떨까 하다가 시선이 지호간의 낮은 언덕 위에서 연막이 오르는 것이 보인다. 헬리콥터는 집들이 옹기종기한 마을을 선회하면서 헬리포트의 표식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백색으로 그려진 대원 복판에 헬리콥터는 착륙하였다. 현해원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다. 흔드는 손과 박수로서 유교사님은 식장으로 다가서는데 마련된 식장에는 등단하시지 않고 평지에서 내방의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다. 유교사님은 5일날 원주의 대명원과 경촌원 가셨던 이야기 또는 여사님께서도 돼지를 길러보았으나 이런 좋은 돼지는 자기도 길러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 등등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뼈에 사무치는 것이었다. 필자도 유교사님의 소개로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 5.16 혁명과 나인 또 유교사님과 나인 이 자돈 예탁제의 성공을 다시 하는 이야기 정말과 란드레이스 돈 등등을 이야기하였다. 유교사님은 나인들과 거리감 없이 접근하시면서 심지어 아이들, 노인, 부녀자들까지도 일일이 생활을 물어보곤 하신다. 벌써 돼지 새끼 20마리가 꿀꿀거리고 식장 옆에 있으며 유교사님께서는 돼지가 돈사에 들어가는 것도 살피시곤 하셨다. 이 현해원이 생기고서는 처음 있는 영광의 오늘 햇빛은 가득히 봄같이 따스하다. 이 현해원에서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아쉬웠다. 1시간 반이나 머물러 있다가 다음 호해원의 행사가 있어 여정에 올랐다. 현해원과 호해원은 헬리콥터로서는 지척이어서 뜨자마자 호해원의 임시 헬리포터에 착륙하였다.
호혜원은 이상촌이라는 취지로서 창립된 오랜 정착촌이다. 오랜 성상의 청태가 낀 이 마을은 성장 템포가 느리지만 이제는 안정된 마을이라 하겠다. 여기서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관형사 뒤에서 의존적 용법으로 쓰여 횟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청태라고 하는 것은 푸른 이끼, 그러니까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어떤 물건에 때가 끼는 것, 그것을 청태라고 하죠. 식장과 정착민의 정렬이 틀이 잡혀 이곳에서는 유교사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등단하시고 말씀을 하신다. 말씀은 앞서 현혜원 때보다 더 소상히 하시며 원주의 정착촌에서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 되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격려를 하시는 것이었다. 이곳은 큰 단체라 자돈 35마리가 상자 속에서 꿀꿀거린다. 정착촌 대표의 답사는 감격한 나머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의 영광을 말하고 돼지를 잘 길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고 유교사님께서는 여러 나인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시다가 필자에게 정착민에게 술, 담배를 금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라 하시어 필자는 뒤돌아가서 여러분께 유교사님의 간곡한 부탁 말씀을 전하니 모두들 감업하는 것이었다. 귀로의 기상에서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을 마치고 유교사님은 귤이 든 과자를 손수 까서 손이 부자유한 필자에게 주시는 마음에 공숙하기만 하였다. 여기서 감업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림을 뜻하는 것이고, 공숙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고 엄숙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북행하는 기상에서 조국의 산하를 내려다보면 이 병구가 무엇으로 조국에 이바지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 여기서 병구라고 하는 것은 병든 몸. 어느새 한강이 보이고 한강가의 고층 빌딩이 질비하게 보인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말한다. 하지만 참다운 한강의 기적의 종합은 지금의 백사장에 물이 철철 넘치고 문학으로서 음악으로서 회화로서 걸출된 표현이 이룩될 때 비로소 한강의 기적이 완성될 것이라 욕심을 내어본다. 여기서 걸출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훨씬 뛰어난 상태, 이것을 걸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한강은 물도 없고 겨우 노래가 있다 하여 한강수 타령뿐이고 문학이라야 졸시의 한강수가 있을 뿐이 아닌가. 여기서 졸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시를 남한테 이를 때 졸시라고 합니다. 하나훈 시인이 지은 한강수라는 시가 자기의 졸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예술의 풍요한 표현 없이는 균형된 성공은 멀다 하겠다. 우리는 조선이 물려준 우리의 산하를 더욱 가꾸는 흑전쟁을 시작하여야 할 것 같다. 지금의 200만 정보의 경지에 미개간지 200만 정보 더 개간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국토를 배로 늘려 이용하는 셈이 된다. 이것을 활용하면 매년 피나는 애화 2억 5천만 불의 식량은 절감이 되고 이것이 국부의 최대의 몫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흑전쟁을 전개할 때 한강의 기적에 금상첨화가 될 것 같다. 여기서 금상첨화라고 하는 것은 비단 위에 꽃을 더하다라는 뜻인데 좋은 것 위에 더욱 좋은 것을 더한다는 뜻이다. 금상첨화는 원래 속담이었는데 많은 문인들이 반복해서 사용하다가 점차 성어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사자성어가 된 셈이죠. 시성탁월은 우리나라를 말하여 아세아의 등불이라고 읊었다. 진정 한국은 아세아의 등불이다. 이제 근대화의 등불을 밝혔으니 아세아는 한국으로 하여 훤히 밝아올 것이다. 어느덧 헬리콥터는 청와대 내의 헬리포트에 착륙하였다. 유교사님의 안내로 응접실에서 과분한 대접을 받으니 더욱 공숙하기만 하다.
여러 가지로 소상한 하문이 있었고 올릴 이야기도 많았으나 국사를 내조하시는 바쁜 어른에게 짐스러운 이야기를 삼가는 것이 옳은 일이겠으며 나 해방을 시켜주신 박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님께 무슨 말씀을 올릴까? 내 생애의 가장 염원인 나 해방의 신화를 만들어주신 지고의 정신과 인간애의 소유자에게 무슨 말씀이 있겠는가? 다만 두 어른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저녁노을에 찬란하게 물든 빛의 청와대를 물러났다. 귀갓길에도 차를 내주시니 공숙하기만 하며 어떻게 하면 자돈 예탁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염려된다. 이 사업은 나인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이고 또 세상과의 통로가 트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교사님께 돈육과 개육의 대일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더니 무척 관심이 깊으며 개육 시세의 폭락, 특히 원주의 1억 3천만 원의 개육 체화에 걱정이 대단하시었다. 여기서 개육 체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닭고기가 많이 출하하지 못하여 지연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사업은 보사부 나병과를 보완하여 기왕의 나사업비에 3천만 원쯤만 더 계상하면 효율적으로 나근절 사업을 할 것이라 보겠다. 나협회 같은 부실단체를 갖고는 국민의 막대한 헌금, 이 헌금은 나인에게 증오감만 준다. 막대한 헌금이 엉뚱하게 허실되는데 이런 단체가 있는 한 나인의 사회와의 동화 또는 일체감에 저해를 줄 뿐이라 하겠다. 나 근절의 첩경은 치유된 나인을 몇백 명씩 등용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유명회사에서 채용케 하여 이 사실을 시민회관에서든지 등용식을 거행하여 PR하면 국민 계몽이나 나인 사기에 훌륭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 본다. 나유는 문둥이 나자와 병나을 유자를 써서 문둥이 났다는 뜻이며 치유는 이종석 시인이 한문을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PR이라고 하는 것은 Public Relation이라고 하는 거에 이니셜을 딴 것인데요. Public Relation은 대중에게 특정 주체를 알리기 위해 하는 행동. 19세기 초 미국 신문의 자유 광고 지면을 시초로 삼는다. PR의 주체는 사업체, 개별 정치인, 배우나 작가 등 다양하며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대중을 일컫지만 때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병이 완치한다고 해놓고는 언제까지나 완치된 사람을 정착존에 묶어두어서는 명분이 서지 않지 않는가. 나해방의 길은 나인 등용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 애치고 싶다. 오늘은 정말 베토벤의 교향악 운명이나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다. 그 장엄한 음악이 듣고 싶으나 가난한 나의 주변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차는 시속 100km로 나르듯 경인 고속도로를 날른다. 이렇게 하나훈 시인은 유교사님과 동행한 나 정착촌 행사의 기억들을 들추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64화는 하나훈 시인의 수필 애렴전이라는 수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5화부터는 다시 하나훈 시인의 시 10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훈 문학관에서 발행하는 동인지 파랑새 제2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